자, 그러면 이제 오후 수업, 자, 4교시죠. 4교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후에는 이제 원, 그리고 호, 그리고 직사각형. 자, 이런 도형들에 대한 수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먼저 원. 자,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앞에 나오는 것은 풀네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단축키예요.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죠?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대문자 소문자는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고요. 자, 그럼 원에 대한 도형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자, 아까 선에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복잡한 수학적 개념이고, 우리 캐드에서는 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끝점이라고만 했었죠. 자,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시작과 끝이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데, 자, 얘는 그냥 우리 캐드상에서는 자, 시작과 끝이 없는 그냥 연결이 된,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상대 극좌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대 극좌표, 자, 말씀드릴 때 중심점을 기준해서 자, 세시 방향 0도, 90도, 자, 180도, 270도,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자, 중심점에서부터의 자, 원주까지의 그 거리를 반지름. 자, 중심점을 지나면서 자, 직선인 거리는 우리가 지름이라고 했고요. 자, 반지름은 R, 자, 지름은 D.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선에서 끝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 있다라고 했었죠. 객체 스냅 혹은 오스냅. 자, 이 객체 스냅, 오스냅은 선이나 원 혹은 어떤 교차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 원에는 세 개의 점이 있어요. 세 개의 점. 자, 첫 번째로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점은 물론 객체 스냅에도 존재를 해요. 객체 스냅으로도 존재를 하지만, 자, 원이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점. 자, 그리고 사분점이 있어요. 사분점. 중심점과 사분점. 자, 중심점은 말 그대로 원이 있으면 원이나 호에는 반드시 중심점이 있어요. 원의 중심. 자, 그리고 사분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이 위치에 점이 존재를 해요. 자, 이 존재하는 점을 바로 사분점이라고 해요. 사분점. 자, 우리가 원을 얘기를 할 때, 원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얘기를 할 때 한 개 더 점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접점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접점.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점은 원상에 존재하는데 정의를 내리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럼 언제?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끝점이 결정이 되어야 존재하는 시작점을 의미를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원을 그리면서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 진짜 실제로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심점이나 사분점은 딱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딱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위치에 한 점들을 이 중심점이나 사분점이다 딱 말씀을 드리기가 편한데, 이 접점은 상대적인 점이라, 자, 이거는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저 뭐죠? 아까 선을 그릴 때, 자, 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이만큼을 잘못 그렸어요. 이 부분에 선을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명령 취소 U를 입력하고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직전에 그렸던 선이 취소가 되죠. 그리고 명령은 계속 존재를 하면서 명령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자, 명령 요것만 선 하나만 자 지워지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옵션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자, 선이라고 하는 명령 중에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자, 원에도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원은 그리면서부터 옵션이 6가지가 존재를 해요. 6개의 옵션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6개의 그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을 그려주는데,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 자, 두 번째로 중심점, 지름. 자, 먼저 중심점과 반지름, 중심점과 지름.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도형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1번 도형. 자, 참, 제가 드린 도면하고 좀 틀리네요. 그죠? 자, 제가 드린 도면은 4번 도형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도면대로 그릴게요. 도면에, 자, 지금 여기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도면을 먼저, 도형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40에 40짜리 사각형. 40에 40짜리 사각형. 자, 우리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는 새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새 파일 열고, 자, 새 파일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무슨 작업 있었죠? 그렇죠. 뷰의 줌의 전체. 자, 여기도 아까도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풀다운 메뉴 뷰의 줌의 전체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MB2 버튼 더블 클릭하는 거. 자, MB2 버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 단축키가 있었어요. 단축키 Z 엔터 A 엔터. 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단축키.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간에, 자, 먼저 여기를 뷰의 줌의 전체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정사각형 40에 40짜리 정사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직교 모드를 켜고요.
자, 여기는 직교 모드를 켜고 네 번째 있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뭐죠? 아이콘으로 안 돼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인퍼, 스냅, 그리드, 직교, 극좌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DYN, 동적 입력. 이런 거.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상태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자, 여기 아이콘 사용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콘으로 보이면 아이콘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콘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이콘으로 보이고, 아이콘 사용에 체크를 없애면 자, 이렇게 저처럼 직교, 뭐 극좌표, 오스냅, 자, 이렇게 문자로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 있는 것처럼 아이콘으로 만들어 줄게요. 어쨌든 직교를 켜고요. 직교를 켜고, 자, 임의의 점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좌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냥 무조건 상대좌표 쓰는 거예요.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 40이니까 40 엔터.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 그리고 직교 모드 켠 상태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자, 그리고 40 엔터. 이번에는 왼쪽으로 40 엔터. 자, 그리고 선 명령 중에 또 이런 옵션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어떤 옵션이냐면,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자, 닫기 C라는 게 있죠. 자, 대신에 내가 지금 선을 그릴 때, 자, 이렇게, 자, 지금 처음에 제가 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C 엔터라고 입력을 해주면, C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명령이 선이 닫히면서 C 엔터 치면 선이 닫히면서 명령이 종료가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건 아니라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죠. 40에 40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40에 40짜리 사각형을 그렸죠. 자, 이제 원 아이콘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선 아이콘 있죠? 선 아이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한참 내려가 보면 중심점에서부터의 원이 그려진 것이, 자,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원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마우스 커서를 보니까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서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2점, TTR, 접선 반지름, T.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명령행을 안 보더라도, 아,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중심점과 반지름, 중심점과 지름. 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심점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자, 지금 여기 아까 우리의 사각형은 임의의 그 지점을 그렸는데, 자, 중심점을 100, 1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0, 100. 자, 100,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칠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지금 입력하는 100, 100은 상대좌표일까요? 절대좌표일까요? 상대좌표. 자, 앞에 골뱅이가 안 붙었죠?
골뱅이가 안 붙었으면 상대좌표가 맞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떤 점을 입력한 게 아니라 아무런 점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없죠. 그럼 얘는 절대좌표인 거죠. 자, 100, 100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가 자, 원의 위치가 원의 중심점이 바로 100, 100인 위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물어보는 게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라고 해서 저는 100, 100이라고 입력했고요. 여기는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입력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물어보는 게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 자, 아까 우리 여기서 두 개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심점 반지름과 중심점 지름이라고 했죠. 기본값이에요. 중심점 반지름이 바로 기본값이 돼요. 자, 그래서 중심점 지정하고요. 첫 번째로 중심점 지정하고 어떤 값을 제가 입력을 하죠. 어떤 값을 입력하면 바로 반지름 값이 돼요. 그럼 지름으로 입력하려면 지름 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나서 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지름과 반지름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름은 반지름 1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 엔터. 자, 지금 원에 대한 그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자, 치수 아이콘 중에 원과 호에 관련된 그리고 자, 여기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고요. 지금 보이는 아이콘은 반지름이고, 자, 여기 이 꺾여진 반지름은 그 치수 설명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이 지름. 자, 선이 양쪽으로 있는 것은 지름, 한쪽만 있는 것은 반만 있는 것은 반지름. 자, 그럼 지름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름 아이콘 클릭하고요. 지름 아이콘 클릭하고, 자, 그리고 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원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상하네요. 자,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파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사각형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각형으로 나오나요? 자, 지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름이 안 나오고 파이 표시가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반지름도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 클릭해서 원이나 원호 선택해주면 돼요. 자, 원호는 이 반지름은 R이라고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R이라고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 파이 표시가 안 나와요. 자, 파이 표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폰트가 안 맞아서 그래요. 폰트 때문에 그래요. 자, 요새는 그게 좀 덜한데 예전에는 다른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한 CAT 파일을 읽으면 뭐 문자가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작성된 컴퓨터에 있는 폰트가, 여기서 사용된 폰트가 내가 지금 여는 내 컴퓨터에는 폰트가 없어서 폰트가 깨지는 경우예요. 자, 얘도 폰트가 깨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얘는 자,
폰트가 없어서 깨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내가 작성하는데요. 폰트가 없을 리가 없죠. 파이 표시를 할 수 없는 폰트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파이 표시를 할 수 있는 폰트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일단 설정 값을 바꾸자. 설정값. 우리 치수에서 쭉 치수 아이콘 맨 밑에 보면 치수 스타일이라고 자, 치수 스타일보다 자, 여기 아이콘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문자 스타일. 자, 문자 스타일. 자, 스타일 여러 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스타일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자 스타일 중에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현재로 선택하는 거고. 자, 옆에 있는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파이 표시가 안 나오니까 이 파이 표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만 바꿀 거예요. 폰트만 수정할 거예요. 자, 지금 글꼴 이름에 A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요놈 말고 여기를 클릭해서 TXT라고 하는 폰트를 찾아보세요. TXT. 자, 쭉 내리면 이 스크롤바를 거의 밑까지 내리면, 맨 밑에까지 내리면 한글이 나오고 그 위에 살짝만 올리면 txt.shx라는 폰트가 있어요. 자, 글꼴 이름에 이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저기 위에 있는 거를 쭉 내려보면 맨 밑까지 내리면 한글이 나오고요. 한글이 나오고 그 위에 살짝 올려주면 txt.shx가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자, 요 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적용 닫기 해주면 자, 수정되죠? 파이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문자 스타일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것만 수정을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 아이콘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원의 중심점을 150,1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150,100. 자, 150,1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150,100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지금 반지름 입력하는 거예요. 반지름 입력하는 상태인데 반지름 입력하는 상태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여기 원의 둘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자, 반지름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지름을 입력하려면 자, 아까 D를 입력해야 된다고 했었죠. 영문자 D. 자,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돼 있죠. D라고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D. 자, D라고 입력하고 자, D 엔터 했더니 자, 아까하고 좀 틀려졌어요. 아까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여기 이 원의 둘레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반만 오죠? 자, 지름은 자, 똑같이 요 놈하고 똑같이 그릴 건데 지름은 20파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20 엔터.
자, 지름 20이나 반지름 10이나 차이가 없죠. 뭐 큰 차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데는 차라리 지름으로 입력하려면 D를 입력하는 것 그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굳이 꼭 지름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혹시 도면에 파이 자 100파이다. 자, 그럼 우리가 100파이를 그려야겠죠. 그럼 반지름 그냥 5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도면에 파이 127.3851이에요. 지름이. 자, 이거 딱 그 반지름 딱 계산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지름으로 지름으로 입력해주면 편하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자, 중심점 지름과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반지름과 중심점 지름.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지름이나 반지름 크게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자, 아까 우리 그럼 사각형 그린 데다가 여기다가 한번 1번 도형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은 여기를 지정을 해주고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자, 제가 어떻게 그렸나요? 처음에는 원 하나는 제대로 그려줬어요. 중심점은 자, 이 사각형이 없으면 그냥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도 되는데 일단 사각형이 있으니까 자, 사각형의 끝점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끝점 지정했고요. 중심점 지정했고요. 중심점을 지정했으니까 이제 반지름이나 지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굳이 뭐 지름이라고 입력하고 20이라고 입력하기보다는 자, 20파이니까 그냥 1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제 다음 거 그릴 때부터는 상당히 편하게 자, MB3 버튼 있죠. MB3 버튼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자, 중심점 지정해줬고 그리고 다시 엔터키를 눌렀어요. 클릭 엔터. 자,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했더니 다 그려져요. 자, 그 이유가 자, 일단 제가 원을 그리고 자, 10이라고 입력했죠. 어제 제가 엔터키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엔터키를 설명을 드리면서 엔터키를 누르면 직전에 명령이 재실행된다라고 했었죠. 자, 직전의 명령이 재실행된다라고 했었죠. 직전의 명령이 제가 어떤 명령이었죠? 원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원이라는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콘을 제가 다시 클릭하지 않아도 직전의 명령에는 원이 실행이 된 거죠. 엔터키를 눌렀으니까. 자, 첫 번째로 제가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심점을 지정했고요. 중심점은 자, 이쪽 부분을 지정을 했죠. 클릭을 했죠. 자, 세 번째로 또 엔터키를 눌렀어요. 자, 뭐 엔터키를 누르든 MB3 버튼을 누르든 스페이스바를 누르든 자, 어쨌든 세 가지를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엔터키 누르면 직전에 명령이 실행되니까 어차피 내가 원 명령을 실행할 거니까 그냥 엔터키를 눌렀고요. 중심점을 클릭했어요. 그런데 값을 내가 반지름 10 혹은 지름 D라고 입력하고 20이라고 입력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냥 엔터키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엔터키를 눌렀더니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됐죠.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자, 여기서 이제 중심점을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키를 쳤는데 얘가 제대로 그려졌어요. 그 이유가, 자, 여기 보세요. 서클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꺽쇠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꺽쇠 안에 10.0000. 자, 제가 직전에 입력한 반지름 값이에요. 직전에 입력한. 자, 제가 직전에 입력한 반지름 값을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반지름도 같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입력을 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도 어떻게 얘가 적용이 되죠? 자, 캐드상에서 꺽쇠 열고 닫고, 지금 꺽쇠 안에 자, 의미가 있는데,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이 안에는, 이 꺽쇠 안에 지금은 숫자가 들어가 있죠.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요. 좌표. 자, 좌표 뭐 예를 들어 10,10 뭐 이런 거 0,0. 자, 이런 좌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혹은 기호, 파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기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등등등. 자, 숫자나 문자나 좌표나 기호나,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캐드상에서 꺽쇠 안에 들어있는 거, 자, 그냥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치죠. 엔터를 치면 이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여기 꺽쇠 안에 숫자나 문자나 좌표나 기호, 지금은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같은 값이면 굳이 제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를 쳐주면 돼요. 대신에 값이 다르면 달리 입력을 해줘야겠죠. 꺽쇠 안에 들어있는 숫자나 문자, 좌표나 기호,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굳이 입력 안 하고 엔터키만 쳐줘도 돼요. 엔터키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차피 그 반지름값이 같으니까 제가 따로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엔터키를 친 거예요.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네들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아까 그린 거 있죠? 얘는 일단 두고 여기다 그린 거. 자,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자, 캐드에서는 별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캐드상에서 자, 캐드에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마우스 커서가
자, 선택상자와 십자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뭐 물론 뭐 화면 이동할 때는 손바닥 표시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선택상자와 이 십자선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 그리기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그리기. 뭐 선 그리기, 원 그리기, 뭐 호 그리기, 문자 입력. 자, 이렇게 그리기에 관련된 명령.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으로 바뀌어요.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대략 그 대부분이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십자선, 원 아이콘을 클릭해도 십자선. 자, 왜 십자선으로 이렇게 바뀔까요? 자, 위치를 지정해야 되니까, 어떤 점을 지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십자선으로 바뀌고요. 마우스 커서가 자, 여기 뭐죠? 요 수정 편집 명령은 말 그대로 수정하거나 편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려져 있는 객체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우스 커서가 선택 상자로 바뀌어요. 물론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명령은 조금 틀리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수정 편집 명령은 선택 상자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선택상자든 십자선이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얘는 어떤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보고 우리가 얘가 명령이 실행되고 있구나, 실행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설정 창. 자, 위에 보면 자, 여기 작업 공간이라는 창이 있죠. 작업 공간. 자, 우리가 그 작업 공간은 어제 사용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도면층이에요. 도면층. 자, 그리고 선의 특성들, 그리고 아까 우리 작업해봤던 이 문자 스타일. 자, 이런 설정 창들 있죠. 설정 창들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면 활성화돼요. 그런데 명령이 실행되면 얘는 비활성화돼요. 명령이 실행되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명령행 마지막에 명령 입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 입력. 자, 명령 입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명령이 지금처럼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령 입력 맨 마지막 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CAD에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죠.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여기를 원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원을 클릭해 보면 자, 어떤 수정 편집 명령이든 자, 선 명령이든 자, 제가 선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 명령 클릭하고 했더니 마우스 커서가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설정창 비활성화 됐죠. 그리고 여기 명령행에 보니까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원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ESC 키 누르고 자, 원을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원을 클릭해 보면 점이 5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지금 그립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ESC 키 눌러서 자, ESC 키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자, 선 하나만 그려보죠. 선 하나만. 자, 그립이라고 하는 자, 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선을 선택해주면 그립이 3개가 나와요. 자, 파란색 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선택 상자 할 때 파란색 점 그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션에서 자, 그립이 있죠. 자, 여기는 끝점에 선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3개예요. 3개. 자, 끝점에 해당되는 그립 2개, 그리고 가운데에 자, 중간에 해당하는 그립 하나. 자, 그래서
끝쪽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자 왼쪽으로 당기면 길어져요. 길이가 수정이 돼요. 자 줄어들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립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많이 쓰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얘네들을 수정해야 될 때는 이 그립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클릭해 줄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해요. 자 양쪽 끝부분으로는 길이와 위치를 조절하고요. 가운데 있는 그립은 위치만.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객체 스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객체 스냅. 자 객체 스냅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끝점이라고 있죠. 끝점. 자 선에는 중간에 있는 중간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도 있어요. 중간점. 이 선의 중간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객체 스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원 클릭했을 때 존재하는 점이 중심점. 자 그리고 4개의 4분점. 자 얘네들이 존재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객체 스냅이에요. 객체 스냅에도 중심점과 4분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심과 여기 중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심하고 중간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중간은 미들. 자 중심은 센터. 사이간자가 이건가요? 자 중간이에요. 중간. 자 그리고 얘는 중심. 자 중간과 중심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립을 가지고는 얘도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하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립 중심점의 그립으로는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립과 그립과 객체 스냅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객체 스냅은 내가 어떤 선을 그릴 때 혹은 원을 그릴 때 점을 지정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립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기를 조절하거나 혹은 위치를 이동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 보죠. 자 우리 4번 도형을 보니까 1번 도형을 보니까 이 바깥쪽에 안쪽에도 선이 있지만 바깥쪽에도 원과 원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자 그럼 선을 연결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연결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가져다 놨더니 중심점이라고 잡혀요. 분명히 여기는 중심점이 아닌데, 중심은 여긴데. 자 한번 클릭해 보죠. 어떻게 되는지. 클릭했더니 자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선이 시작해요. 분명히 난 여기를 클릭했는데 중심점이라고 나오면서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점이라는 객체 스냅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객체 스냅이
자, 우리 객체 스냅 여기 꺼놓고 사용할 일 없다라고 했었죠. 자, 마우스 커서를 객체 스냅에 위치시켜 놓고요. 객체 스냅에 위치시켜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설정 값이 왜 안 나오죠? 이런. 자,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혹시 마우스 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MB3 버튼. 자, MB3 버튼을 딱 클릭했더니 끝점, 중간점, 중심점, 자, 그리고 4분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점들이 지금 여기 보이죠? 자, 끝점, 중간점, 자, 그리고 중심점, 그리고 4분점. 여기 보이죠? 자, 얘네들이 다 객체 스냅이에요. 객체 스냅. 자, 이렇게 객체 스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도 또 구분이 되는 게 있죠. 좀 뭐 여기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게 있고, 테두리가 없는 것들이 있고. 자, 지금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4분점엔, 중심점에는 지금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 4분점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없죠. 그래서 중심점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는데 4분점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설정이 있지 않나요? 자, 설정. 설정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 자, 혹시 지금 잘 보신 분들은 이거 아까 여기 동적 입력 여기도 있었는데, 동적 입력도 있었는데 같은 제도 설정이죠. 그 제도 설정이라는 우리 설정창에 스냅과 그리드, 극좌표 추적, 객체 스냅, 뭐 3D 객체 스냅, 동적 입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객체 스냅이고, 자, 객체 스냅에 아까 끝점, 중심, 교차, 연장,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중심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4분점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체크를 하세요. 4분점에 체크하고요. 확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이 상태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이 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끝점, 중간, 중심,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4분점은 아까 체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하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리고 선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4분점이라고 이제 잡히죠. 여기도 4분점이 잡히죠. 4분점 클릭해주고 여기도 4분점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명령 종료해야죠. 엔터.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자, 클릭해서 연결해주고 엔터. 다시 한번 선 아이콘. 자, 4분점과 4분점 클릭해주고 엔터.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서 엔터 쳐주면 명령이 끝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2번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2번 도형. 자, 먼저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시작점을 150,200으로 잡아볼게요. 150,200 엔터. 자, 150,200 그리고 지름, 반지름은 20을 주면 되겠죠. 20 엔터. 자, 제가 지금 여기 150 그 중심점을 150,200으로 잡고, 자, 잡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선을 그리기 전에는 선을 그리지 않고는 선을 그리지 않고 여기를 그리려면, 이 도형을 그리려면 좌표값을 알아야지 우리 중심점을 이렇게 딱딱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 하나 60. 자, 그러면 여기 위치를 210,200이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자, 거리값이 60이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60,200이라고 잡으면, 중심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제가 반지름 20을 줬고, 자, 여기는 지름 40으로 입력을 해볼 거고요. 여기도 지름 20이라고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중심점은 210,200 엔터. 210,200. 자, 그리고 지름 D 엔터 입력하고요. 지름을 40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40 엔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이번에는 중심점을 260,200 엔터. 자, 그리고 지름 D 엔터 20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이렇게 원과 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4분점은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4분점이 잡히겠죠. 4분점. 자, 그런데 자, 이거 하나만 해보죠. 4분점은 그 위쪽에 필요한 4분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탭키 있죠. 우리 그 키보드의 탭키. 키보드에 탭키가 있어요. 자, 탭키를 눌러보면, 자, 얘를 누르면,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객체 스냅들이 이렇게 차례로 하나씩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마우스 커서에 제일 가까운 객체 스냅이 나타나긴 하는데, 탭키를 눌러주면 얘가 전환이 돼요. 전환. 자, 한번 탭키를 눌러볼까요? 탭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자, 마우스 커서는 여기 있는데 4분점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탭키로 우리가 얘네들을 전환을 시켜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여기 위쪽이죠. 위쪽과 위쪽 클릭해주고 엔터. 명령을 종료해야 돼요. 여기서 연결해서 할 수 없어요.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밑부분과 밑부분 클릭해서 엔터. 자, 이제 여기는 40파이짜리 원 두 개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제 20파이짜리 원을 연결을 해야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4분점과 여기도 4분점을 클릭했더니, 자,
자, 여기 위쪽을 봤더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은 제가 저기 이 뭐죠? 초록색으로 그렸고, 그리고 선은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원이 선을 먹고 있어요.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했더니 원이 선을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구분되시나요? 분명히 원을 그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각져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기준해서 이쪽 이렇게 선이 보이고. 자, 이거보다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그만한 원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에 조그만한 원을 그려놓고, 자, 여기를 확대를 했더니 이건 원이 아니라 뭐 한 24각형? 분명히 저는 원을 그렸는데 원처럼 안 보이고 얘가 이렇게 각진 도형으로 보여요. 자, 얘는 각진 도형이 아니고요. 보기에만, 그래픽상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뷰에 재생성 눌러주면 얘가 깨끗이 보여요. 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뷰에 재생성 눌러주면 깨끗이 보여요. 자, 어쨌든 얘는 그렇게 재생성을 해도, 그러니까 그래픽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이 이만큼 원이 선을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원이 선을 먹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부자연스러워요. 딱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이 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렇게 그냥 꺾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지우고, 자, 아까 제가 원에 있는 자, 원에는 점이 3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중심점과 4분점과, 중심점 4분점은 얘네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라 우리가 딱 쉽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인 점, 접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접점이 바로 이런 원과 원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객체 스냅이에요. 객체 스냅. 자, 선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접점을 클릭해 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돼요. 선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쉬프트 키 있죠. 쉬프트 키 혹은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쉬프트 키나 혹은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 플러스 MB3 버튼 눌러주면 객체 스냅 창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 키 누르고, 자,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쉬프트 키가 더 커서 주로 쉬프트 키를 이용을 해요.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클릭해주면, 자, 우리가 아까 설정창에서 봤던 끝점부터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보여요. 여기에 보면 중심점, 4분점, 접점, 원에 관한 객체 스냅이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자, 중심점이나 4분점은 아까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이번엔 접점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 커서를 원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원에 갖다 대보면, 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딱 객체 스냅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객체 스냅도 지가 움직여요. 자, 한 이쯤 클릭해 볼까요? 4분점 말고 4분점에서 약간 한 12시 50분? 한 1시 방향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 선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선이 지금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얘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선의 시작하는 부분이 움직여요. 자, 얘는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죠.
얘는 이 접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은 끝점이 결정이 되어야 시작점이 결정이 돼요. 끝점이 결정이 되어야 시작점이 결정이 되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20파이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클릭해서 자, 접점 클릭해서 얘도 4분점에서 약간 한시 방향으로 자, 클릭해주면 자, 그리고 MB3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면 자, 여기는 4분점이 이 원의 4분점은 여기인데 이 선이 시작한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쯤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떤 그 선이 자연스럽게 이 원과 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무슨 수학적인 어려운 용어로는 뭐 법선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원과 선이 자연스럽게 접하게끔 만들어주는 접점, 그 점을 바로 객체 스냅을 바로 접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까는 우리가 4분점 지정할 때는 객체 스냅 여기에 설정창에 들어가서 여기에 4분점 체크하고 사용했는데 왜 이 접점은 여기 체크를 안 하고 사용했죠?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자,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연속 모드예요. 연속 모드. 자, 연속 모드는 우리가 여기 설정창에서 체크해 놓고 사용했던 거 있었죠. 체크했던 거.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끝점, 중심, 자, 그리고 뭐였죠? 여기 4분점은 우리가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4분점 체크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교차, 그리고 연장,
자, 이런 것들이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4분점은 우리가 여기 4분점 연결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었던 거고요. 자, 연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탭키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단일 모드, 거기에 반해서 단일 모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연속 여러 번 사용하려면 여러 번 계속 선택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연속 모드에 뭐 끝점하고, 자, 아까 봤던 것처럼 4분점 연속 모드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접점이라는 단일 모드로 접점을 선택을 하면 4분점이나 중심점 이런 것들 안 나타나요. 접점만 나타나요. 1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 모드에 우선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연속 모드에 없는 스냅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2점 사이 중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따로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하는 방법은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가 아니라 쉬프트 키를 누르거나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누른 상태에서 MB3 버튼 눌러주면 단일 모드 창이 뜨죠. 자, 그런데 얘네들 객체 스냅을 다 연속 모드에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접점을 사용해야 되는데 4분점이 나타난다든지 중심점이 나타난다든지 끝점을 제가 끝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교차점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객체 스냅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속 모드에는 꼭 필요한 거, 꼭 많이 쓰고 꼭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끝점이나 중심,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중간. 자, 그리고 4분점도 잘 체크를 안 하고 쓰는데 어쨌든 4분점은 뭐 크게 이렇게 방해받는 게 아니니까 4분점, 지금 교차.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고 나머지 지금처럼 이런 접점 같은 경우에는 단일 모드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리고 특히나 접점 같은 경우에는 연속 모드에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해도 잘 안 잡혀요.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접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일 모드로만 쓰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Shift 키나 컨트롤 키 플러스 MB3 버튼 눌러주면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창 맨 마지막에 아래쪽에 설정 값이 있어요. 설정 값. 자, 이 설정 값으로 설정 창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눌러주면, 자, 여기 임시 추적점, 뭐 시작점,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얘네들은 연속 모드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객체 스냅 설정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아까 우리 봤던, 자, 이렇게 여기서 모드 선택을 해버리면, 모드 선택을 하고 사용하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객체 스냅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자, 모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모드 지우기에서 필요한 거 끝점.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모드 지우기 하고 끝점 체크하고요. 중간점 체크하고 중심점 체크하고 노드는 필요 없고요. 4분점 체크하고 교차점 체크하고. 자, 연장선도 지금은 우리가 쓰면 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얘를 해제를 하고요. 자, 이거 5개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자, 대신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나는 나중에 이 근처점을 많이 써, 혹은 직교를 많이 써.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형태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확인. 자,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으로 선 아이콘 클릭하고, 접점은 그냥 단일 모드로 쓰는 게 편하다고 했죠. 자, 단일 모드로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클릭해주고, 자, 적당한 위치 클릭. 자,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을 클릭해주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중심점 지름, 중심점 반지름, 자,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 2점 3점, 자, 다섯 번째로 접선 반지름. 자, 2점과 3점, 말 그대로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선택을 해서 원을 그려주는 방법인데, 이 2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하는 이 두 개의 점 있죠? 두 개의 점이 바로 이 원의 지름이 돼요. 두 개의 점을 지정하는데, 자, 지름이 되고요. 자, 3점은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3개의 점. 대신에 이 3점 같은 경우에는 점 3개가 일직선상으로 나란하게 있으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점은 하나 이상은 다른 위치에 있어 줘야 돼요. 꼭 수직 수평이 아니더라도 나란하게 점이 3개가 연속되고 있으면 이 3점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점, 3점 요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시작점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얘는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옵션. 자, 옵션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여기를 보면 자, 이 부분에 밑으로 가는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죠? 밑으로 가는 방향에 화살표가 있죠? 자, 여기를 사용하려면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4개가 있어요. 위아래 좌우. 자, 방향키가 있죠? 키보드에. 밑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보면 이 3점, 2점, TTR, 접선 반지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2점을 입력하려면 2점 클릭해주고요. 자, ESC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ESC 누르고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아니면 이 방법을 안 쓸 거면, 자, 여기 밑에, 자, 밑에 서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자, 3점, 2점, TTR이라고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3, P, 2, P, T.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P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2P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대로, 자, 저는 2P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2P 엔터 치면 이 점이 지정이 돼요. 자,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150, 자, 3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150, 300 엔터. 너무 오래 갔네요. 너무 위로 갔네요. 자, 150, 300이라고 입력했죠? 자, 150, 300. 이번에는 200, 3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200, 300 엔터. 자, 200, 300이라고 입력했더니 얘가 지금 상대값으로 입력을 해서 인식을 해서, 자, 원이 이렇게 커졌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시작점은 150, 200, 150, 300, 30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투포인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ESC 키 누르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볼게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자, 그리고 2점 클릭해주고. 원의 시작점. 150, 150, 200 엔터. 자, 그리고 그 상대값으로 150, 300이었네요.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2점. 자, 그리고 시작점은 150, 300 엔터. 자, 그리고 그 다음 점은 우리 그 상대좌표, 자, 50, 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50, 0 엔터. 자, 여기를 제가 150, 300이라고 입력했고요. 시작점을.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제가 상대좌표로 50, 0이라고 입력했더니, 자, 거리값이 50인, 그러니까 지름이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지름값이 50인.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시작점은, 자, 250, 아니죠. 시작점 먼저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자, 이런 이유예요. 자,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지름 있죠. 중심점을 먼저 입력하면 얘는 반지름이나 지름밖에 입력이 안 돼요. 옵션을 입력하려면 먼저 중심점 지정하기 전에 2P나 3P 혹은 T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 자, 2점. 자, 그리고 시작점을 250, 300 엔터. 자, 제가 지금 지정한 이 지점이 바로 250, 300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름값을 50을 주겠다. 자, 그러면 50, 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얘는 골뱅이가 생략된 상대좌표죠. 자, 50, 0 엔터.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투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뭐 좌표값 입력하고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점 2개를 이용해서, 자, 아까 그린 거,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볼게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2점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이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 클릭해주면, 자, 그러니까 보통 점을 클릭하지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점 좌표를 입력해주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자, 이렇게 점 2개를 선택해주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3점도 마찬가지예요. 3점도, 자,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3점. 자, 이 사각형 있죠. 사각형 점 3개. 사각형은 점이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3개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3점을 지나는 사각형이 하나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2점이나 3점은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자, 저는 여기를 좀 얘네들 지우고 사각형만 남겨놓고 한번, 자,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2점과 3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2점, 자, 제가 먼저 중심점을 지정하면 중심점 지름, 중심점 반지름, 자, 이 2가지밖에 그릴 수가 없는데, 자, 다른 옵션을 사용하려면 중심점 지정하기 전에,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요. 2점, 2점부터. 2점은 내가 지정하는 점 2개. 하나, 둘.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정하는 점이 바로 이 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3점. 자, 원 아이콘 클릭하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요. 3점. 자, 하나, 둘, 셋.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있었을 텐데. 자, 지금 2점과 3점. 자, 그리고 접선 반지름이 있어요. 자, 얘를 말을 이렇게 보니까 선을 접한다. 그리고 반지름이 필요하다. 두 개의 선을 접하면서 지정하는 반지름. 두 개의 선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요. 자, 여기 TTR 접선 반지름이라고 있죠. 자, TTR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예전에는 TTR이라고 입력했는데 요새는 T라고만 입력해도 얘네들이 인식을 해요. 자, 접선 반지름. 자, 선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의 점 지정. 얘는 또 말도 어렵게 해놨네요. 그냥 첫 번째 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 이 두 개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그럼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클릭. 자, 그리고 반지름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접선 반지름. 자, 이번에는 제가 어디를 클릭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이 수직선에서 위쪽으로 여기를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수평선으로는 오른쪽을 클릭하고요. 자, 제가 두 점을, 자, 이쯤과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여기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 먼저 클릭을 하든 여기 먼저 클릭하든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여기를 클릭했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은 10을 줄 거예요. 반지름 10 엔터를 쳤는데 분명히 제가 클릭한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하고 여기에요. 그랬는데 지금 접하는 부분은 선과 원이 접하는 부분이 여기죠. 자, 제가 또 하나만 그려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접선 반지름. 자,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반지름을 100을 줬어요. 원이 그려졌는데, 자, 원이 그려졌는데, 분명히 선하고 접해야 되는데, 이 선하고 접해야 되는데 안 접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연장을 시켜보면, 자, 선을 연장을 시켜보면 이 원과 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이 이 선과 접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접하는, 자,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이 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접하는 방향. 자, 그래서 클릭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클릭하는 위치는.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럼 선과 선만 접하는 건가요? 원이 선과 선 두 개의 선만 이렇게 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접선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원, 호 다 접해요. 다 접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원이 있고 여기 선이 있죠. 자, 제가 같이 여기 이거 그린 거 있으시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접선 반지름.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접선 반지름 클릭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접점.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접점이라는 객체선 앱이 떠요. 접점. 자, 원, 접점. 자, 첫 번째 접점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면 클릭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까는 첫 번째였는데 이번엔 두 번째라고 나오죠.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보려면 여기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지정하라고 하면 지금 객체 두 개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지름 1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 엔터 했더니 선과 원을 접하는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접선 반지름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 아이콘 클릭하고,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줘야죠. 접선 반지름. 자,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원 두 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좀 전에 생성시켰던 반지름 10짜리 원과 48짜리 원, 자, 이 두 개를 차례로 클릭해주고 반지름을, 자, 이번에는 5로 입력해 볼까요? 5 엔터. 자, 했더니 이번에는 원과 원을 접하는 반지름 5인 원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꼭 접선이라고 해서 선만 접하는 게 아니고요. 선, 원, 호, 자, 이런 것들 다 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중심점 반지름, 자, 얘는 기본값이죠. 기본이죠. 기본값으로 우리가 중심점 지정하고 그 숫자를 입력하면 중심점 반지름이 기본값이고, 자, 지름을 입력하려면 중심점을 입력하고 지름을 입력하려면 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야죠. 자, 그리고 이 점은 아예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옵션 2포인트 입력해 주고요. EP라고 입력하고, 3포인트는 자, 우리 중심점 지정하기 전에 옵션 3P라고 입력해 주고, 자, 접선 반지름은 T라고 입력해 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원을 그리는 옵션은, 방법은 6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6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5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옵션을 찾아봐도 5개밖에 없는데, 자, 풀다운 메뉴, 자, 이 사각형 안에 그려볼게요. 풀다운 메뉴, 자, 그리기에 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 원으로 들어갔더니, 자, 중심점 반지름, 자, 중심점 반지름, 자, 중심점 지름 D, 자, 이 P가 맞는데, 자, 어쨌든 3은 3P, 자, 접선 반지름은 T. 자, 이렇게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마지막에 있는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죠.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 그리기에 원에 접선 클릭해 주고, 자, 이번에는, 자, 접선이라고 하면 3개의 객체를 접하는 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 3개.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해서, 풀다운 메뉴 원에 접선, 선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했더니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왜 얘는 자,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근데 왜 여기 그 원 클릭했을 때 여기 옵션에 없죠? 여기 없죠? 꼭 여기 풀다운 메뉴에 들어가야지만 있네요. 자, 제가 풀다운 메뉴 안 들어가고 이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풀다운 메뉴 안 들어가고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3점으로 만들어서 접점, 또 접점, 또 접점 이렇게 그렸더니 자, 저는 지금 3점이라는 명령을 이용했어요. 3점. 자, 이 접점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접선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별도의 명령이 아니라 3점이에요. 3점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자, 제가 지금 3점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접점이라는 부분을 3번을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별도의 명령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따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여기 아이콘이라도 이렇게 보이죠?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뭐 얘가 그 3점의 일부분이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어요.